오늘 그 서울시장 경선 결과 이것도 뭐 잠깐 얘기를 하고 가야죠. 예. 김어준 끝났다 털밀 필패. 요거 좀 자세히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먼저 오늘 선거 결과 영상으로 좀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의 지역구 부산 북갑에선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하정현 기자입니다.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후보가 맞붙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정원호 후보가 과반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정원호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자신은 민주당다운 사람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이 균형감각, 그리고 실용주의, 이런 게 이제 다 또 민주당다운 거죠. 그걸 가장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저 정원호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그 전진기지, 그 전초기지 부산을 이 전재수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전 후보가 이미 오는 30일 전 자신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도 확실시됩니다. 지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지만 해당 지역구 보선이 6월에 실시되려면 오는 30일 전까진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에게 보선 출마를 삼고초려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수석부 장관 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부산 북갑 보선의 경우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의 출마설도 있고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마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을 만났는데 북갑 출마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박수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전 의원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를, 앞서 모레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중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각각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정원호 후보가 본선에서 결선 없이, 결선 없다라는 건 이제 50% 이상을 득표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상당히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비 경선 때 오늘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59%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원호 후보가 예비 경선 때 이제 59%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유 있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김어준이 이제 막판에 참전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정원호 후보가 자기를 깠다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래가지고 박주민밖에 없었어요. 세모를 한 사람은 이제 박주민밖에 없었다. 사이다 TV님, 나소열이 박수현에게 붙은 게 공주지역구 물려받으려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썰. 하남갑 송영길, 송영길 후보는 그래도 인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송영길 대표는 그건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흉흉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도 공천을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공천을 안 하면은 그게 좀 땡큐가 아닐까라고 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은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면 입각하시고 어차피 장관으로 가실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논개 작전인 거죠. 그 정청래가 송영길 후보를 만약에 공천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완전 땡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송영길 후보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기는 하는데 정청래가 송영길을 제껴버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다 있냐. 저 인간 쓰레기다. 이 수준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님께는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정청래가 이제 공천을 안 한다라면 당대표 선거 때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어차피 입각도 하시고 그럴 계획이 있으니까
이건 농담이에요. 예. 고생하셨는데, 예. 꼭 저기, 인천 지역으로, 예, 출마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썰이 도는데, 그건 뭐 저기, 정청래가 자멸을 하는 거죠. 예, 자폭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문제다. 근데 뭐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는 아니니까. 예, 그래주면 땡큐지만은, 예, 바보는 아니니까.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이번에 이제 본선에서는 몇 %를 받았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궁금한 점은 뭐였냐면은, 김어준과 털레반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지표가 된 거예요. 59%가 이제 지난번에 득표를 했는데 그 뒤에 김어준이 등을 돌린 거 아닙니까? 등을 돌려가지고 정원호를 공개적으로 이제 까기 시작했고, 털레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하고, 또 박주민이 완전히 이제 털레반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예, 그 딴지 게시판에 상주를 하면서 털레반 선거를 한 거죠. 예, 털레반 선거를 해서 과연 김어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가 될런지, 예,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59%보다 밑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죠? 예, 59%보다 밑으로 나왔으면은 김어준이 그래도 영향력이 조금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59% 그대로래요? 예? 이거 아직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니까. 예. 근데 아무튼 김어준이 영향력이 몇 %냐 그러면은 9%인가 9%. 예? 그러잖아. 예? 9%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하고 털레반하고 뭐 있는 대로 힘을 모아가지고, 예? 총력전을 해도 최대가 9%인 거야. 최대가. 예? 민주당 당원들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최대로 봐야 9%인 거고, 제가 볼 때는 올랐을 것 같아요. 예? 오르지 않았을까 오히려. 예? 60%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 왜냐하면은 저기 5인 경선을 했다가 2명이 준 거잖아. 예, 2명이 줄었는데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다른 후보들도 뭐 1, 2%라도 받았을 거 아니야. 1, 2%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원호 후보가 60%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털레반이나,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저나 50보 100보다 김어준이나 저나 영향력 얻기는 50보 100보인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예? 저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한준호 후보를 26%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뭐 한준호 죽이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추미애가 당선된 게 저는 김어준 효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건 김어준 효과일 수가 없는 게 김동연 효과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동연이 메인 빌런을 해버리니까 이게 당선 가능한 뭡니까? 예? 후보의 표가 몰린 거야. 그러니까 한준호 후보가 당선 가능성만 조금 높았으면은,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조금 잘 나왔으면은 한준호 쪽으로 표가 몰릴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관여층이나 약간 뭐 명문 성향의 이런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거 김동연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김동연은 아니다. 그런데 한준호가 이기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추미애 쪽으로 결집이 되는 효과가 나타난 거다. 응? 한준호가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나 아니면 확실히 김동연을 누르는 상황이었으면은, 그래서 결선을 가는 게 제가 중요했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선을 갔으면 판이 바뀌었을 거예요. 자, 김동연하고 추미애 중에 누가 더 나쁘냐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당연히 김동연이 더 나쁘지.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추미애를 찍자 이렇게 됐는데, 결선에 가가지고 추미애하고 한준호 중에 누가 더 좋냐, 예, 이렇게 갔으면은 저는 친명 쪽이 한준호 쪽으로 결집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김동연이라는 이 메인 빌런이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이러다가 김동연이 후보가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런 투표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차선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추미애 쪽으로 결집되는, 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추미애가 이긴 것이지, 김어준이 추미애를 밀었으니까 추미애가 뭐 이긴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추미애는 김어준하고 손절까지는 아니어도 거리 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털이 확실히 묻었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해볼만 했는데, 추미애가 그래도 나름 이제 육선 의원으로서의 구력이 있잖아. 뉴 이재명 바람이 확 부는, 이거 이제 감을 잡은 거야. 그래서 김어준한테 안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털밀 필패는 맞는 거예요. 만약에 추미애를 김어준이 확실히 밀었다. 추미애가 김어준하고 딱 붙어가지고 선거전을 했다. 에? 그 박주민처럼. 저는 그랬으면 뒤집어졌다고 봐요. 추미애가 김어준하고 딱 붙었으면은 털밀 필패로 추미애가 떨어지는데, 추미애가 여우같이 여우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 김어준하고 싹 거리두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막 뉴스 공장에 매일 나오고, 야 추미애가 돼야 돼 막 김어준이 이런 얘기하고 이랬으면은 판이 뒤집어질 수 있었는데, 털을 좀 거리를 두더라고. 예,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뭐 당선이 됐는데, 지금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김어준이 몇 번이나 뭐 결선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대놓고 또 그 박주민을 밀어주고, 박주민을 또 김어준만 민 게 아니잖아요. 유시민이 그 매불쇼 나와가지고 박주민 좋은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문조털레유가 대놓고 박주민을 미는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저는 이걸 좀 중요시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뭐 며칠 지나면 내일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경선 아마 결과가 공개가 될 거예요. 예. 근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닦아놓고 200만 유튜버인 김어준이나 6만 유튜버인 전하, 그죠? 저는 그 대신 한준호 의원의 핵심 지지층을 만드는데 제가 일조를 했잖아. 에? 한준호 의원이 이번에는 안타깝게 패배를 했지만 앞으로 이 정치적 자산이에요. 경기도에서 2등을 했다라는 거. 예? 김동연을 한준호, 인지도가 떨어지는 한준호가 전임 지사를 잡은 거 아니에요. 현직 지사를 잡은 거잖아, 한준호가. 이거부터가 제가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거지. 결선까지만 한번 가면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힘이 아직은 부족한 거야. 닦아놓고, 제가 구독자 10만만 됐으면 한준호가 됐어요. 한준호가 안 되더라도 결선은 갔어. 근데 제가 6만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지. 제가 한 10만만 됐으면은, 결선 딱 가가지고 그냥 뒤집게 한 판으로 우리가 이기는 건데, 지금 6만밖에 안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따져보면은 200만짜리 김어준이나, 6만짜리 전화. 뭐 50부 100부네 뭐. 그러면은 제가 10만이 되면은 김어준보다 세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만이 머지 않았어요, 지금. 6만, 지금 8천이야. 10만 되면은 200만 유튜버 김어준이나 전화. 아니, 내가 더 센 거지. 결과적으로 제가 더 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원호 구청장은 진짜 그 명파리 유튜버들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김어준 무슨 그 밑에 하청들 개장수 소장수 뭐 죄다 붙어가지고 정원호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그 명파리 하는 놈 새끼들 시발 컴퍼니인지 무슨 컴퍼니인지 걔네들도 정원호 공격하고 이거는 거의 그 조자룡급으로 싸운 거예요. 정원호 후보는 그러지 않아. 그래갖고 막 그 채팅창에 와가지고 그 씨발 컴퍼니에서 온 그 이상한 구독자들 그렇게 열심히 차단을 하는데도 기어이 옵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은 아주 악랄하게 와요. 그렇게 차단하는데 왜 오는 거야 도대체? 거의 뭐 일당백으로 다 싸운 거잖아 제가. 근데 60% 나왔잖아 지금 60%. 나 저 빼고 그냥 다 덤빈 거야. 씨발.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더 김어준보다 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정신승리 차원에서 뭐 제가 더 센 것으로 이렇게 하고 뭐 닦아놓고 뭐 다를 거 없다 지금 뭐 200만 유튜버나 아니 뭐 김어준이나 뭐 최욱이나 뭐 아무리 뭐 덤벼 들어봐야 저 하나를 못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날 깔때기를 대야 돼요. 예? 깔때기 타임이 그렇게 자주 안 오기 때문에 그 정원호 구청장 여러분들이 제가 작년 11월에 정원호 구청장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방송이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가 성지예요. 여기가 여기가 성지입니다. 여기가 메카야. 진보 유튜브의 메카가 이 최한욱 TV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작년 11월에 그 성동구청장 있는데 그 사람 괜찮다. 그걸 딱 밀어줬잖아. 그럼 얼마 안 지나가지고 대통령께서 그 SNS에 한준호 일 잘한다.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한준호가 아니라 저기 정원호. 정원호 이거 괜찮은 사람인데 그 성동구에서 평가가 좋다. 이거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방송을 하고 그 얼마 안 지나가지고 대통령께서 트위터를 날려줬어. 나보다 잘한다. 이러고 날려줬어요. 그래서 정원호가 확 뜬 거야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결선 없이 그냥 확 들어갔잖아 지금. 이 정도면 빅스피커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김어준이 안 부럽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튜버가 나라를 망하게는 할 수 있는데 나라를 살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유튜버들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 민주당에 뭐 예컨대 무슨 계엄을 막았다.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유튜버들이 뭐 김어준이 뭐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고 민주진보 진영의 전략 자산이래.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게 우리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는 구독자가 200만이고 동접이 20만이 나오고 100만, 200만 본다고 해도 김어준 그 전체 유권자 수를 따지면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돼요. 김어준 방송이 어쨌건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매체인데 그래봐야 뭐 200만? 조회수 한 200만 정도 나와. 200만 명이 전체 유권자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200만이면 1%? 1%도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유권자 3천만이 넘잖아. 3천만의 1%인 거예요. 1%. 링큐님,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이 실제 민주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김어준만 그런 게 아니고 유튜버들이 뭔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 일종의 저는 그냥 뽕이라고 봐. 뽕 주는 거야, 뽕.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신승리하게 해주는 게 유튜버의 역할이지. 그 제일 크다는 김어준 채널도 유권자의 1% 정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김어준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제 방송 보는 분들이나 닦아놓고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들 데려다 놓고 민주당 찍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향력이 제한적인데 어떤 경우에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냐면 당내 정치에는 저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 숫자가 권리당원이 한 120만 정도 되니까 유튜버들이 당내 선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당 지도부 선거랄지 이 뭐 경선이랄지 공천 과정에서 어쨌건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니까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김어준이 털레반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번에 털레반들이 다 박주민을 찍었는가? 털레반들이 만약에 박주민을 다 찍었으면은요 박주민이 이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당원이 120만인데 권리당원이 120만인데 김어준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도 한 150만 정도 나와. 150만이야. 그러니까 당원 숫자보다 김어준 방송 시청자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박주민을 김어준이 밀었으면은 당연히 박주민이 돼야 되는 거야. 서울은 더 적지. 그죠? 서울은 더 적잖아요. 그런데 100 당원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김어준 방송을 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이 공공연하게 정원호를 까는데도 불구하고 털레반들조차도 박주민을 안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개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유튜버들은 시청자들한테 편승해서 가는 거지 시청자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버들은 시청자를 따라가는 거지 쫓아가는 거지 유튜버가 시청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유튜버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김어준의 이번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김어준의 미천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우리 신경 안 써도 된다. 오히려 우리 당원들은 김어준 방송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치적 결론을 내린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솔직히 마음을만 먹었으면은 지금 뭐 당무 개입이니 뭐니 뭐 말이 많아서 그러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대통령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한테도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이 갔으면은 저는 한준호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하호호님, 지금처럼 변함없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힘이 되는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한준호 후보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의 그 데이터가 부족했던 거죠. 그 이재명의 픽이라는 걸 정원호 후보처럼 우리 당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으면은 서울 저는 경선처럼 경기지사 경선도 한준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시그널이 한준호 의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로 시그널이 많이 갔어요. 시그널이 많이 갔는데 그게 좀 화제가 안 됐어.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주 동안 논란이 됐잖아요. 그게. 근데 한준호 의원은 뭐 감사패도 받고 영상도 받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준호 의원에 대한 시그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전파가 안 되면서 그 보수 언론들이 너무 안 다뤘어 이거를. 좀 다뤄줬으면은 한준호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도 여러분 김어준 별거 아니다. 김어준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김어준이 뭐 별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저기 8월 전에 제가 그 지방선거 때까지 구독자 한 10만 정도 만들면은 김어준은 뭐 제가 그냥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